증권통 K시간입니다. 오늘 일정 살펴보고요. 다음 주 전략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.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상원 전문가님 함께합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앵커님 신성원입니다. 네, 오늘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전략까지 알려주게 되셨는데 또 오늘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? 네, 오늘은 안도의 결과가 나왔는데 의외로 지루한 흐름이다라고 그냥 저는 그렇게 평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네, 지루한 흐름 약간 저는 공감이 되기는 하는데 과연 이 지루한 흐름이 좋았던 것일지 나빴던 것일지도 궁금하거든요. 어떤 의미를 좀 담았을까요? 그러니까 시장의 그 방향성은 항상 그 우상향이라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방향성을 알면서도 우리 이제 이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 입장,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뭐 다들 그러실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대로 안 가는 거, 그리고 올라가도 내게 올라가야지 되는데 그런 실익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. 스스로에게 이게 보면은 그런 흐름 때문에 이제 좀 지루하다고 표현을 할 것 같아요. 왜냐면 지수가 올라가도 개인들이 재미가 없습니다. 지금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최근에 이 저점이 향상되는, 그러니까 저점이 올라가는 게 처음 나왔기 때문에 좀 안도를 하고 이번에도 CPI 결과를 좀 기다렸는데 그것도 좋게 어떻게든 잘 나왔는데 왜 내 건 안 가지 이런.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지수만 이렇게 쳐다보면 가는 것 같은데 내 거는 왜 안 갈까 이런 초조함이 나오니까 아마 지루한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별로 오늘 기분도 좀 다르셨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장 이끌었던 이슈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? 일단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CPI 예상치가 이제 부합돼서 시장의 이제 흐름을 안정적으로 그냥 잡아줬다 이런 그게 이제 제일 큰 이슈인 것 같고 장전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 정전 이슈가 조금 나왔었습니다. 그래서 장 초반에 현대 에버다임이라든가 데모라든가 현대 건설 기계 이런 좀 재건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었어요. 그래서 데모 현대 에버다임 이거 보면은 지금 다 음봉이거나 윗꼬리가 좀 나왔습니다. 이런 것들이 이제 장을 시작을 하면서 이슈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경기가 좀 바닥이다. 이제 리오프닝을 하니까 그 바닥에서 이제 좀 시작하니까 이 BDI 지수가 올라갈 것이다 해서 해운주들이 좀 반등이 나오고. 근데 해운주들이 이렇게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는 거는 좀 의미 있는 거라고 봅니다. 물론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이 해운주들이 움직이고 또 오늘 철강주들도 일부 움직인 것들이 있어요. 이런 시크리컬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면 이거 이제 바닥을 다지는 거 아니야? 라는 기대를 좀 할 수 있습니다. 오늘 HMM도 마찬가지로 좀 강한 양봉이 나왔고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주요 이슈고 그다음에 수급이 지금 끊기지 않는 것도 저는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저는 9월 29일부터 이제 외국인 수급을 계속 이렇게 보는데 중간에 12월에 좀 안 좋았을 때 한 2조 이상이 좀 빠져나갔다가 기관들 배당 물량 노리고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그리고 올해 초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외국인들이 수급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좀 살아났는데 그때 이후로 이게 한 5조 9천억까지 빠졌다가 지금 들어왔습니다. 그럼 최근에 1월만 봐도 2조 8천억, 3조 가까운 돈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게 좀 일단은 긍정적인 이슈 중에 하나지만 또 반대로 이 수급은 코스피에만 국한된 게 좀 약간은 아쉬운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수급과 경제지표 이슈에 대해서도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다음 주는 그렇다면 어떤 이슈가 좀 시장을 이끌게 될지 궁금합니다.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? 네, 다양한 이슈들도 있긴 하지만 일단 먼저 저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뭐냐면 FGI 인덱스라고 해서 탐욕과 공포의 지수를 나타내는 이제 CNN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투심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제 공포가 사라지고 욕심이 이제 좀 생기는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은 이제 이 투심들이 다음 주에 그런 투심을 갖고 반응을 할 때 과연 어떻게 시장의 수급들이 이어지는지 그걸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는 4분기 실적 시즌 이겁니다.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지만 실적이 하향됐을 거예요. 대부분 다 이제 좀 컨센서스를 하향을 잡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들이 좋은 기업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그리고 저 요즘에
유보율, 현금이 많은 기업들, 그리고 땅이 많은 기업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그런 게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, 땅은 왜 그러냐면 요즘에 정책 관련해서 많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.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국토부에서 이제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이렇게 이슈들이 좀 나오는데, 그래서 하나하나 좀 몇몇 종목들을 보면은 뭐 레이라는 종목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감성 코퍼레이션, 이게 작은 종목인데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. 지금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은 잠깐 살펴봐도 489억에서 12월, 그러니까 작년 예상 나오는 게 벌써 2배 이상, 거의 3배 가까이 올라오는데 3분기보다도 4분기 실적이 좋습니다. 이런 기업들, 그리고 휴비츠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되고, 수산 인더스트리라든가, 그리고 또 돈이 많은 유보율이 좀 높은 기업들은 W게임즈, 뭐 한섬, 넷마블, 또 아모레퍼시픽, 또 화장품 이슈하고도 엮여 있죠. 그리고 이제 땅이 많은 기업들, 그린벨트 관련해서 좀 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. 시세가 한번 좀 나왔다가 지금 잠잠한 성창기업 지주라든가, 또는 삼륜물산, 뭐 SG세계물산, 크라운에트홀딩스 이런 종목들을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또 대통령 순방 일정 이슈가 다음 주에는 가장 큰, 어떻게 보면 좀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.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올해 첫 해외 순방인데 경제사절단을 끌고 갑니다. 네, 이재용 회장, 최태원 회장, 뭐 중소기업협회장, 아주 대단히 이렇게 가고 있는데, 오늘도 이제 뭐 추가로 기업들이 신청을 해서 갈 정도로 좀 인기가 있다 하는데, 이게 인기 있게 뭐 가는 것보다도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원전부터 방산, 오늘도 방산에는 외국인 수급들이 꽤 몰렸어요. 이런 일정과 함께 좀 봐야 될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아요. 그 관련돼서 예전에 빈살만이 왔을 때도 MOU 맺고 나서 기업들 뭐 좀 어떻게 수혜가 온다 이래갖고 뭐 시세가 쭉쭉 나온 게 있는데,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관련된 종목들 벌써 이제 거래가 좀 많이 모이기 시작하고 있고, 그래서 요 순방 일정 다음에 또 다보스 포럼 있잖아요. 그런 것까지 계속 대통령의 발걸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 입국 제한, 요 갈등이 좀 있어요. 근데 우리랑 아주 대놓고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아요. 그냥 중국 애들이 우리 애랑 일본한테만 좀 약간 좀 그렇게 하는데, 좀 또 재밌는 거는 갯마을 차차차라는 드라마가 중국 OTT에서 방영이 됩니다. 그렇다면 이건 약간 좀 삐진 것 같아요. 쉽게 표현을 하자면. 그러니까 그런 흐름 보면서 중국 관련 종목들 지금 부진하면 이거를 조정이라는 생각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이슈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. 이제 CPI 발표는 이제 나왔고 악재가 다 희석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FOMC에 대한 이제 시장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지 그런 여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마 분명히 1월 말 2월 초에 있는 그 FOMC에서 25bp를 하라는 이런 압박과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될 것 같은데, 그 이후에도 또 중요한 것 같아요. 이제 1월, 3월, 5월 이렇게. 그럼 이게 올해 언제 이게 끝날지 그런 관심을 좀 가지면서 다음 주 다양한 이슈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실적 시즌에 어떤 종목들 골라봐야 될지 자세하게 정리해 주셨고요. 또 정책과 중국 이슈, FOMC 이슈까지 절대 놓치지 말고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 주에 있는 일정들도 간략하게만 좀 소개 부탁드려요. 네,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13일 오늘이죠. 오늘 밤에 미국 소매 판매, 그리고 수출입 밀가지수, 그다음 미시간대 소비심리 평가치가 이제 발표되고, 이걸 갖고 인플레 그리고 물가에 관련된 그런 우리 가늠을 좀 할 수 있습니다. 우리 시장도 좀 동조화되니까. 그리고 14일부터 이제 대통령 일정, 그리고 다보스 포럼 있고요. 그다음에 18일 날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. 요것도 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고, 19일 날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미국, 그리고 넷플릭스하고 P&G 소비자 기업이죠.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. 그리고 미국에서 소화기암 그 심포지엄도 있고, 바이오 관련해서는 좀 한번 이슈를 갖고 볼 필요가 있고요. 20일 날 미국 옵션 만기일과 이제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, 그리고 21일 날 우리도 이제 설 연휴가 들어가지만 중국도 춘절 연휴가 있습니다. 그리고 22일에는 제주, 홍콩, 직항, 항공주에 이제 영향이 좀 있겠죠. 이런 일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주도 진짜 바쁘게 국내외 이슈들이 많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. 다음 주에 투자자분들이 좀 참고해 볼 만한 전략도 알려주세요. 네, 마지막 일정에 보셨겠지만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명절입니다. 그러니까 다음 주에
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이어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내 종목이 좀 올라오거나 손실이 줄어들고 또는 수익에 근접하거나 좀이라 그러면 명절 전에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고 확대하는 전략을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 시장은 꾸준한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단은 대응 전략을 유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실적 시즌 눈높이는 하향해서 대응하는 것. 그러니까 욕심을 10을 먹을 것 예상했던 거를 7이나 5만 먹어라. 이렇게 좀 욕심을 내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작은 수익이라도 일단 챙기는 게 좀 중요하겠죠. 그런 관점에서 또 대응 전략 알려주셨습니다.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신상원이었습니다. 네, 증권통 K에서 신상원 전문가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. 지금 세보니까요, 거래소가 벌써 8거래일째 오르고 있습니다. 2,400선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, 다음 주도 설 앞두고 좀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와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 주에 CPI부터 금리 인상까지 진짜 많은 이슈들 체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주말에 푹 쉬시면서 다음 주 전략들 준비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.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. 마감은 증권통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. 이번 주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